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소회의실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회의실을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할당, 그 다음에 소회의실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할당할 때는 첫 번째, 숙제 검사를 조금 자세하게 할 때 학생들을 2인 아니면 많으면 3인이 1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의실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얼른 검사하고 서로 발표하고 올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입니다. 잠깐 하고 끝나는 모둠 활동인데 일일이 신경 써서 모둠을 나누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일회성 모둠 활동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모둠을 구성할 때, 초기에 작업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 일단 자동으로 모둠 활동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학생만 살짝 움직여주는 기능으로 자동 할당을 사용합니다.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때는 어떻게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회의실 개수나 회의실 이름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게 됩니다. 모둠 활동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활동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아니면 질문방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둠 활동용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첫 시간에 저는 자동 할당으로 모둠을 구성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구성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소회의실을 열기 전에 너네 소회의실에 들어가면 왼쪽 위에 있는 회의실 번호를 꼭 기억해 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회의실 구성한 이 목록들을 캡처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참가자 선택, 스스로 알아서 회의실을 선택할 때 자기 모둠이 몇 모둠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동 활동으로 회의를 구성한 다음에 다음부터 참가자 선택으로 구성해서 모둠 찾아가도록 할 수 있고요. 처음 모둠을 설정할 때 자동 할당하지 않으시고 미리 학생들이 몇 모둠일지 목록을 생각해 두셨다면은 화면 공유, 그 한글에 학생들이 몇 모둠인지 그걸 그냥 화면 공유하신 다음에 바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줌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만 모둠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모둠으로 갈 때마다 화이트보드에서 다시 써주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면은 이렇게 아예 저장한 상태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자동 할당으로 한 경우에는 그냥 이 캡처를 저장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자기 모둠을 못 찾는다면 첫 번째로는 소회의실을 열 때 소회의실 목록 이거 캡처한 것을 화면 공유로 해주시거나, 두 번째, 못 가는 아이들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목록 보시면서 직접 넣어주시거나, 세 번째는 컴퓨터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회의실을 클릭하게 되면 이 학생들 목록까지 함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소회의실 목록을 보고 지난 시간 같이 했던 친구들 찾아서 알아서 들어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만약에 소회의실을 시작했을 때 자기 모둠원이 다 안 모인다면 선생님께 도움 요청을 누르라고 하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에 다른 학생들이 다른 모둠에 들어가서 계속 헤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약속을 정해놓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이 스스로 모둠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 상황을 체크하는 용도로 기능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줌 수업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디까지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을 신속히 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요. 또 자기가 몰라도 질문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면 수업일 때는 열심히 했지만 줌 수업 때는 느슨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두 번째,
활동 상황 체크 기능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만들 때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는 활동을 좀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구성한 다음에 만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을 얘기해 보자면 수학 시간에는 잘하는 학생들은 금방 문제를 풀어버리고 조금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일일이 다시 설명해 주면서 개념을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활동을 나눕니다. 혼자 풀 학생, 채점까지 혼자 할 학생, 그 다음에 다 했어요. 다 한 학생은 쉬는 시간이라고 명시해 둡니다. 또 같이 풀래요. 선생님과 같이 풀 학생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눈 다음에 학생들에게 소회의실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 보여줄 때는 줌 자체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회의실 목록을 보여주면서 해야 될 일은 학생들에게 소회의실 단계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혼자 풀 학생은 여기 들어가서 다 하면 다 했어요 해서 쉬는 시간 하면 된다. 선생님과 같이 풀 학생은 이 아래 것을 선택하면 된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 한 사람은 무엇을 할지 제시를 해줍니다. 다 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쉬는 시간이다. 아니면 독서를 해야 된다. 음소거 후에 악기 연습하는 거 있으면 그걸 연습하고 있어라 안내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떠들고 방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움 요청을 하기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도움 요청을 해서 만약에 들어가셨을 때는 도움 요청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떠드는 친구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나 부회장에게 아니면 각 방에서 어떤 친구들한테 들어가서 DM을 통해서 너무 시끄러우면 DM을 도움 요청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나 아니면 모니터 큰 것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모니터에는 줌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풀 학생은 저와 같은 방에 있으니까 소회의실에서 같이 하고 두 번째 모니터에는 소회의실 목록을 이렇게 옮겨서 켜놓습니다. 목록을 보면서 학생들이 혼자 플레이어에는 몇 명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아이들이 다 했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수업도 하고 학생들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 회의실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보충해주기에 용이한 회의실 기능인 것 같습니다.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사회 다른 것들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책이 있을 때 제가 국어책 258쪽에 2번이랑 259쪽에 4번을 학생들이 하는데 잘 하는지 보고 싶다. 꼭 어려운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좀 멍하니 있지 않고 그 활동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 소위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단계는 258쪽에 2번을 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이 4번을 한다. 3단계는 다 했다. 그러면 뭘 하고 있으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줌 자체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이 소회의실 목록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회의실이 열렸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1단계로 가겠죠. 1단계에서 있으면서 2단계로 넘어가는 학생들을 확인합니다. 그때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2단계로 금방 이동해버리면 같이 따라가서 2단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단계에서 머물면서 이 학생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3단계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를 완성했는지 확인하고 이 학생들 몇 명은 1단계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미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미리 한 학생들 활동을 점검한 다음에
다음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잘했는지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리코더 연습을 한창 할 때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회의실 이름을 공목으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각 방에 리코더를 좀 잘 부는 학생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서로 통과를 하면서 단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한 학생들은 방 탈출 완료방에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똑같은 소회의실 활동이라도 이렇게 방탈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게임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1단계가 너무 사람이 몰릴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스탬프 받듯이 그냥 2, 3, 4, 5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방입니다. 질문방 같은 경우에도 모듬 활동이 아닙니다. 질문방은 1번 모듬 활동 그리고 2번 활동 단계 체크해서 곁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질문을 자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보통 질문을 한 학생이 계속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채팅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을 주고받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설명이 길어지면 다른 학생이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귀속말로 그냥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문방 만드는 두 가지 상황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 본 회의실에 모두 같이 있는데 질문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꼭 말로 해줘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방해할 것 같다 하면은 소회의실을 한 개만 만듭니다. 질문방 하나. 물론 세 번째 스스로 선택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질문방을 만듭니다. 학생들에게 질문 있는 사람만 이 소회의실 방에 참가하라고 안내하면은 그 학생들만 참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본 회의실에 있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다 끝났으면은 선생님과 그 학생은 다시 본 회의실로 돌아오면 됩니다. 질문 있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소회의실에 참가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회의실을 활동하고 있는 중 도움 요청이 쇄도할 것을 대비해서 여분 질문방을 한 개 정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소회의실을 방을 만들고 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면은 회의실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질문방을 만들어 놓고 회의실을 4-5개 만듭니다. 여분방을 만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 어떤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도움 요청을 엄청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오라 그러고 저기도 오라 그러고 하면은 이 학생들 질문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학생 질문 받아야 되고 대기 시간도 많아지고 활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이 있으면 도움 요청을 하는 대신에 질문방으로 들어오라고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도움 요청을 많이 할 것 같은 활동이 있다면요. 또는 브로드캐스팅으로 이제부터는 도움 요청하지 말고 질문방으로 스스로 들어오세요 라고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가끔 도움 요청이 쇄도할 때 브로드캐스팅을 쓰면은 계속 브로드캐스팅 쓰는 거 멈추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 요청을 이렇게 오면은 나중에 버튼도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신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을 누르면 방해 없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든 그냥 여분으로 질문방은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스스로 선택 못하는 학생, 컴퓨터, 노트북을 쓰는 학생들 중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도움 요청을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거부하지 마시고 그 학생을 질문방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업데이트 방법 안내를 해서 반드시 학생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선택 못하는 학생이 한 두세 명 있으면 선생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학생이 도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방을 이동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소외실 기능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둠 활동 좋아했던 것처럼 소외실 기능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세 번째 기능,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소외실에서는 모둠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 상태도 점검할 수 있고 또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서 방탈출처럼 조금 더 재밌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활용하시는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